네, 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사 같은데요. 지난해 2월 말에 발발을 했으니까 벌써 지금 1년이 되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2월 24일이었죠.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얼마 후면 꼭 1년을 채우게 됩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1년 전 러시아의 침공 루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쟁의 상흔을 확인해 봤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작년 2월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듯 보였답니다. 지하실에서 35일 동안 웅크린 채 버텼다는 한 60대 여성은 기자의 손을 이끌고 부서진 마을 곳곳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또 한때 벨라루스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다는 주민은 과거 교류가 많았던 벨라루스가 러시아군에 길을 내준 건 충격적이라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현지에서도 전쟁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좀 길어질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문구점을 운영한다고 하는 한 주민은 침공 사실을 뉴스로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대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짐승처럼 대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키이우에서는 툭하면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고요. 그러면 시민들은 지하철과 버스에서 내려서 대피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한 20대 청년은 기자에게 꼭 당부를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야기를 쓰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고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평화의 소식이 들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청년들이 지금 고물가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작년 2월이었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끌었었죠. 정부 지원금까지 합친다면 만기 때 최대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느낀 청년들이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도 해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총 286만여 명이 가입했었는데 작년 9월까지 30만 명이 해지했고요. 4분기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3분기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해지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알려진 청약 통장도 요즘 해지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련 그래프 또 중앙에 실려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789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거라고 하는데요. 분양가가 워낙 높고 또 청약통장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선 대출을 갚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은 일단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헬스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하고 통신료를 아끼려 알뜰폰으로 갈아타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지금 여전한데 고물가 때문에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실 저희가 좀 뭐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따뜻한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부 소식인데요. 중앙일보 사회면에 강원FC 한국영 선수의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영 선수는 2015년부터 8년 동안 연탄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매년 12월이 되면 전화 한 통 없이 조용히 후원금을 보내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탄 총 12만 장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탄은행 관계자들은 한국영 선수를 12월의 조용한 천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국영 선수가 기부를 시작한 이유는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연탄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또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한 아버지의 말씀도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진정한 국가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북 임실에서도 선행이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실에는 매년 수억 원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 3억 7천만 원, 작년에는 4억 3천만 원, 그리고 올해는 벌써 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에 또 난방비 부담까지 겹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졌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더 많은 금액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기부자의 기탁 조건과 뜻에 따라서 저소득층 1,212세대에게
5개월 동안 매달 수십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이 좀 많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마음이 덜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위소득 50에서 15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비중이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60%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중 역시도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꾸준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묻자 높다라고 응답한 쪽이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줄어들었고요. 또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냐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2011년 41.7%에서 2021년 무려 29.3%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KDI 보고서에는 중산층 확대와 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또 실용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가 개인적으로는 좀 건강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의 대물림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민식이법 관련 기사인데요. 2020년에 민식이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미흡한 점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청의 최근 5년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율 추이를 보면요.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사고율 그리고 사고 건수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일 수가 그 전보다 줄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관련법 개정안이 아이들을 차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작년 12월 학교 앞 좁은 길에서 이동원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일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동원이법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이 당연히 문제긴 했지만 그 차도와 보도가 분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점이 좀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됐는데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교차로에는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또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실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전문가도 법이 통과된 뒤에 시행령을 통해서 스쿨존 내 과속 방지턱이나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